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해남자 최광일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긴축통화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긴축통화. 원래 근본위제도 시절부터 시작해서 긴축통화가 달러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긴축통화라는 게 한 시대의 표본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패권을 좌우하는 그런 권력이기도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긴축통화라는 것은 곧 족쇄와도 같습니다. 현재는 달러가 긴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긴축통화로 세계의 화폐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경상수지에서 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족쇄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환율로서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세계의 화폐량을 조절하는 게 미국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긴축통화 패권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맨 거고,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이란 나라가 식민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절대 칼런이라는 식민지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자기의 모 나라인 영국을 통해서 뼈저리게 답습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총대를 매는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정세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긴축통화라는 거를 패권으로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거기 결국에 본인들 나라의 족쇄거든요. 달러를 찍어내서 세계 화폐량을 조절한다는 거는 자국 내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봐서는 안 되는 구조를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늘 경상수지에서 수입국으로만 존재를 하고, 그 모든 설계도, 전 세계 모든 제조 공정의 설계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제조 공정을 전부 다 세계 각국에 뿌렸거든요.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 내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긴축통화라는 그 패권이라는 총대를 맨 그 권력 때문에 자국 내에 공장을 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고요. 미국은 자국 내에 제조 공정이 없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중산층 붕괴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됐었거든요. 이게 긴축통화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세계 각국에 뿌려져 있는 제조 공정을 다시 미국의 자국 내로 불러오는 정책을 트럼프 정권 때부터 펴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쉽게 말해서 미국이 자국 내 공장을 들인다는 거는 곧 미국이 긴축통화에 대한 족쇄를 이제 더 이상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정책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국 내 제조 공정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미국은 또다시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긴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긴축통화라는 족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긴축통화 시스템을 분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산. 아시아에서는 아시아끼리 긴축통화를 가지고, 유럽은 유럽끼리 긴축통화를 가지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끼리 긴축통화를 가지고, 이런 식의 긴축통화 분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제조 공정의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반도체의 머리도 미국이고요. 배터리의 머리도 미국이고요. 모든 바이오 산업의 머리도 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설계도 역할을 하는 뇌의 역할을 전부 다 미국이 그 정보를, 그 지식들을 전부 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그러면서 긴축통화 패권이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이제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암호화폐.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라는 거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달러와 상관없이, 긴축통화 상관없이, 금과 상관없이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세계적인 발상이에요.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예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단지 그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안 정해진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거는 당연히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긴축통화라는 것도 이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시기에 자국 내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앞으로 긴축통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미국 내에 지금 자국 내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긴축통화를 거의 50년, 60년 넘게 가져가면서부터 자국 내에 중산층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부자들은 한없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마약이나 빨면서 살고 있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자국 내에 분열이 심해요. 미국이. 자국 내 리스크도 심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자국 내의 분열이에요. 자국 내의 분열. 자국 내의 부패와 자국 내의 분열과 싸우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적 정보를 제공을 할게요. 제가 흔히들 말하는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바이오 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에는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 돈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는 일단 시대적 기술에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의 산업의 쌀은 반도체인 게 맞아요. 반도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윈도우 95, 윈도우 2000 이런 윈도우 PC에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라는 게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모든 그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서 앞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AR라든가 인공지능, 로보티스 같은 로봇들에도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산업의 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여태까지 그 반도체를 디자이닝 회사라 그래요. 팹리스 회사. 팹리스를 추구하면서 디자이닝만, 설계도만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하는 제조 공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이런 한국과 대만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 제조를 했단 말이에요. 위탁 제조. 그 위탁 제조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라는 TSMC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SK, 삼성전자 같은 이런 제조 공정인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라는 거는 왜 요즘 화두가 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맞춰진 시스템이 가장 가까워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하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적은 종류를 가지고 많은 양의 반도체를 생산해서 각각의 CPU, GPU에 부착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의 공정이에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파운드리 공정이라 그러는데, CPU, GPU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K5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다르고, 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가 다르고, 뭐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다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돈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갈수록 시대가 인공지능 AI 이런 게 넘어가면서 CPU,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이 너무나도 커졌어요. 그래서 근데 CPU, GPU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기마다 성능이 달라야 되고 제품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파운드리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대만의 TSMC였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너무나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파운드리 공정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시장 가치가 더 커진 거예요. 돈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부랴부랴 파운드리 공정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더 늦기 전에 TSMC의 70% 점유율을 조금 더 뺏어가야 된다고 지금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공정에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 제조 공정을 아시아에만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수많은 그런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TSMC가 양산을 안 해버리면은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버리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미국 자국 내로 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고 TSMC도 미국 내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 반도체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적 추세거든요. 시대적 추세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10세대, 12세대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회사가 먼저 그런 차세대 기술을 발표하고 양산을 하냐가 문제인데, 어떤 회사가 그 차세대 양산 기술을 발표하고 양산을 할지는, 누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할지는 투자자로서 절대 예측이 불가능해요. 아무도 몰라요.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사업에서 더 앞서갈지, 삼성전자가 더 앞서갈지, TSMC가 더 앞서갈지, 엔비디아가 더 앞서갈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누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앞으로 누가 더 앞서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누가 가장 먼저 앞서갈지는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누가 앞서가는지는 볼 수 있어도 앞으로 누가 앞서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 중에서는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앞서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앞서간다 해도 또 언제까지 앞서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 더 앞서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한참 투자를 했을 때는 애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기업이란 건 생물이에요. 앞서가고 있다 해도 평생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쳐졌다 해도 평생 뒤쳐진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얘가 앞서갔다 쟤가 앞서갔다 이렇게 계속 앞서가고 뒤쳐지고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생물이기 때문에 뭐 집중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 분야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배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빛을 발하려면은 전력 저장 장치인 배터리가 꼭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냥 자연 상태에다 방류되는 전기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름에 많이 생산된 전력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저장 장치.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차세대 반도체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배터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모든 전자기기에 앞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배터리들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수많은 차세대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기업이 그 기술을 먼저 선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떤 기업이 앞서갈지는 그건 어떠한 투자자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어서도 SK 이노베이션, 뭐 SK온,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BYD 그런 수많은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와 상관없이 그냥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투자자의 숙명인 거예요. 응?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돼. 어떤 기업이 먼저 앞서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렇게 앞서간다 하더라도 그 앞서가는 걸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냥 운인 거지. 어떤 기업이 앞서갈지는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회사 내부자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꼭 해라. 분산 투자는 숙명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이브가 잘 나가고 있다 해도 JYP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YG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SM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기업이란 건 생물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갈지 누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산 투자가 원칙인 거예요. 분산 투자. 그렇고 제가 말하는 이런 세계적 정세는 매크로라고 그러는데 매크로? 이 매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10년, 20년 뒤에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걸 알므로써 어떤 분야에다가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윤곽을 잡아주고 감각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20년 뒤, 30년 뒤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그 가고 있는 방향에다가 돈을 투자하라 이거예요. 대신 어떤 월칙에서도 회사를 고를 때는 분산 투자. 어떤 기업이 먼저 앞서갈지, 어떤 기업이 퇴보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산 투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투자에 있어서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긴축 통화부터 세계적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남자 최광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